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도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물류산업에서 탄소 발자국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그냥 환경 규제 지키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고객 신뢰를 얻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비즈니스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주로 볼 자료가 글렉스라는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을 정확하게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브랜딩으로 연결하고 또 그걸로 고객 신뢰도를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3단계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0% 신뢰도 상승이요. 와, 이거 정말 혹하는데요. 그 첫걸음이 바로 정확한 탄소 발자국 측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뭐 모든 전략의 기본이 될 테니까요. 탄소 발자국, 이 말 자체는 사실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물류 공급망처럼 좀 복잡한 데서는 이걸 대체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뭐 스콥 1, 2, 3 이렇게 나누던데요. 아, 네네. 그게 맞습니다. 스콥 1은 이제 회사 소유 차량이나 시설에서 직접 나오는 배출이고요. 스콥 2는 우리가 사서 쓰는 전기 같은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죠. 근데 물류회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스콥 3입니다. 이게 뭐냐면 운송, 유통 과정, 또 협력업체 활동, 심지어 제품 쓰고 버리는 단계까지요. 그러니까 회사 통제 밖에 있지만 그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을 다 포함하거든요. 아, 스콥 3가 핵심이군요. 자료에서도 기업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이 바로 이 스콥 3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와, 이걸 정확히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 싶어요. 협력사도 엄청 많을 거고 추적 범위도 넓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온라인 계산기 같은 것도 있긴 한데요. 정말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전문 도구나 아니면 제3자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AI나 IoT 같은 기술을 쓰면 공급망 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분석하고 배출량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대 40%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기술이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겠군요. 포스코 사례가 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그 디지털 트윈 기술 있잖아요. 현실이랑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들어서 최적 조건을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로 에너지 소비를 확 줄였다고요. 네, 맞아요. 포스코 사례가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실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죠. 또 다른 예로는 블록체인 기술도 들 수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특성상 투명하고 위변조가 어렵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복잡한 물류 과정에서 탄소 배출 데이터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딱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걸로 물류 처리 시간도 한 3분의 1로 줄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신뢰도도 높였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와,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신뢰도까지 잡는군요. 그럼 이런 기술 혁신 자체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앞선 기술로 환경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그거예요. 기술 도입이 단순히 그냥 운영 효율 높이는 걸 넘어서요. 그 자체가 아주 설득력 있는 브랜딩 자산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고 첨단 기술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구체적인 기술이랑 성과로 딱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들게 측정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들을 그냥 보여주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 2025년 브랜딩 트렌드가 감성적인 연결, 경험 중심,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량이라는 이 약간 딱딱해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연결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데이터를 감성적인 스토리로 바꾸는 거 그게 핵심이죠. 글렉 자료에서는 효과적인 탐소 브랜딩을 위한 4가지 단계를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측정한 데이터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뢰가 시작되겠죠. 둘째는 그냥 공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업계 평균이나 경쟁사보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비교 우위를 제시해서 차별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이 노력이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다.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다. 이런 인식을 주는 친환경 여정 스토리 구축입니다. 투명성, 비교 우위, 감성 메시지, 그리고 고객 참여. 아,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군요. 듣기만 해도 뭔가 설득력이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 마케팅 성과로도 이어질까요? 자료에 구글 애즈 데이터 분석 결과가 있다고 하셨죠? 네, 그 구글 애즈의 브랜드 광고 효과 측정 도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환경 보호나 지속 가능성 메시지가 포함된 광고 캠페인이요. 그렇지 않은 일반 캠페인보다 브랜드 인지도를 무려 25%나 더 높였다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이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25%면 진짜 무시 못할 차이네요. 단순히 착한 기업 이미지 이걸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이런 환경 관련 성과 혹시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아직이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친환경 강조하다 보면 혹시 좀 잘못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그린워싱이라는 함정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그린워싱. 실제 노력 이상으로 막 친환경적인 척 부풀려서 홍보하는 거요. 이건 정말 피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요즘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소비자 신뢰 일록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제재나 벌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은 정말 브랜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 신뢰는 대체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말로만 우리는 진정성 있어요 할 순 없을 텐데 자료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죠? 네, 신뢰는 결국 구체적인 행동과 검증으로 쌓이는 거니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물류, 운송, 배출량 계산 보고 관련 국제 표준 있잖아요. ISO 14083 같은 인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둘째, 한번 발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셋째, 탄소 배출 줄이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구호 말고요. 언제까지 몇 %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감축 수치와 명확한 개선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 심기 캠페인이나 재활용 프로그램 같은 고객 참여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같이 한다는 느낌,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3자 검증, 정기 업데이트, 구체적 목표, 고객 참여. 결국은 투명하고 구체적이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과장이나 왜곡 없이 자기들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또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성공적인 탄소 브랜딩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검증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그런 강식으로 성공한 기업들 사례도 나왔죠. 그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나 친환경 세제 회사 메소드 프로덕츠 같은 것들이요. 환경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8.5%, 7%.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거의 시초격인 토요타 프리우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업들의 성공 방정식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일관성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친환경적입니다. 이런 슬로건만 외친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탄소 감축량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재활용 성과 같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단기적인 캠페인으로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소통하면서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만들어버렸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진정성이랑 일관성이 차곡차곡 쌓여서 고객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된 거죠.
데이터 기반의 진정성, 그리고 일관성. 아, 정말 기억해야 할 키워드네요. 자, 그럼 이제 측정부터 스토리텔링, 신뢰 구축까지 큰 그림은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고 또 어떤 채널로 소통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2025년에 주목할 만한 컨텐츠 형식 같은 것도 제안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컨텐츠 형식이나 채널 선택도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형태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요즘 많이들 보시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메시지 전달에 좋은 숏폼 영상입니다. 탄소 감축 성과나 친환경 기술 도입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밌게 보여줄 수 있겠죠. 둘째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눌러보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대시보드예요. 웹사이트에 이런 걸 구현해 놓으면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나 워크숍 같은 참여형 캠페인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데이터, 비전을 담은 전문성 있는 백서, 화이트페이퍼나 보고서를 발간해서 업계 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GRI나 TCFD, SBTI 같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면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고요. 쇼폼 영상,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참여형 캠페인, 전문 백서까지. 와, 정말 목적이나 타겟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투자가 의미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국 ROI, 투자 대비 효과가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이죠. 성과 측정이 없으면 지속적인 개선도 어렵겠죠. 그래서 명확한 핵심 성과 지표, KPI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웹사이트 트래픽이나 소셜미디어 좋아요 수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요. 탄소 브랜딩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환경 관련 메시지 노출호에 브랜드 회상률이 얼마나 변했나 또는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늘었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고객 참여도는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체류 시간이나 친환경 캠페인 참여율 같은 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신뢰도 변화인데요. 설문조사 같은 걸로 브랜드 신뢰도 점수 변화나 아니면 제품 서비스 추천 의향, NPS라고 하죠. 그 변화를 추적하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실제 전환율,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공감하는 신규 고객 확보나 기존 고객의 생애 가치, CLV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출이나 클릭 수가 아니라 신뢰도나 추천 의향 같은 좀 질적인 지표,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성과랑 연결하는 게 중요하군요. 아까 UTM 코드 활용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건 어떤 메시지가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UTM 코드를 활용하면요. 어떤 캠페인,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채널로 들어온 고객이 실제로 우리 친환경 가치에 반응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20% 감축 성공 이 메시지랑 친환경 포장재 전면 도입 이 메시지 중에 어떤 게 더 고객 행동을 유도하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고객과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기 위한 5단계 소통 전략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꾸준하고 진솔한 소통이 중요하죠. 5단계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현재 상황 공개하기.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좀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시작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목표 밝히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죠. 셋째,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과 성과 공유하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분기별이나 연간 보고서 같은 걸로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넷째,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 기회 만들기. 고객 제안을 반영하거나 같이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검증 과정 공개하기. 제3자 검증 결과나 데이터 산정 방식 같은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장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죠.
정직함, 구체성, 꾸준함, 참여, 투명성. 결국 이 5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신뢰 구축의 핵심이군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전략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옴니 채널을 정의하기 중요합니다. 각 채널의 특성은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기업 웹사이트에는 상세한 탄소 발자국 데이터나 검증 보고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걸 올려서 좀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반면에 소셜미디어에서는 직원들의 친환경 실천 노력이라든지 협력사와의 상생 스토리, 캠페인 소식 같이 좀 더 가볍고 감성적인 컨텐츠로 소통하면서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요. 이베이 뉴스레터로는 고객 관심사에 맞춘 탄소 절감 팁이나 성과 리포트를 보내서 개인화된 관계를 만들고, 오프라인에서는 친환경 포장재를 직접 만져보게 하거나 에너지 효율 높은 물류센터를 견학하게 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채널에서 전달하는 핵심 가치랑 메시지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온라인의 정보성이랑 오프라인의 경험, 이걸 잘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브랜딩 활동의 ROI, 즉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탄소 브랜딩의 효과는 사실 즉각적으로 확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 관점도 좀 시계열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 1, 2, 3개월로는 웹사이트 내 관련 콘텐츠 페이지 방문자 수가 늘었는지, 소셜미디어 참여율, 댓글, 공유 같은 것이 증가했는지, 관련 언론 노출 빈도는 어떤지 등을 볼 수 있고요. 중기적 3에서 12개월로는 브랜드 인식도나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문조사 활용, 특히 친환경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그룹에서 신규 문의나 계약이 늘었는지, 경쟁사랑 비교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12개월 이상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실제 고객 생애 가치, CLV 향상이나 시장 점유율 증대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쉬워졌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는지 같은 무형적인 자산 증대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물류 산업에서 탄소 발자국 데이터가 어떻게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서 고객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정확한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이걸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만들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신뢰를 얻으면서 일관된 소통으로 관계를 다져나가는 그런 여정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주로 외부 고객을 향한 브랜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소 발자국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관리가 과연 여러분 회사의 내부 문화나 일상적인 운영 방식, 또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외부적인 이미지 제고를 넘어서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숨겨진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부 브랜딩을 넘어서 내부 문화와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라?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를 더 건강하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